네, 슈팅스탁 1부 쇼미더스탁 출발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수연입니다. 쇼미더스탁 오늘도 시장과 종목 이야기 가득 담아냈습니다. 먼저 오늘 장에서 무대를 뒤집은 종목이죠. 특징주 알아보면서 시장의 전반의 흐름 정리해보고요. 두 분의 전문가가 제시해드렸던 전략주들 꼼꼼하게 AS 가져보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도전 상한가, 오늘의 새로운 전략주 준비되어 있습니다. 저희와 함께 하시면서 이번 주 시장에 대한 정리와 다음 주에 대한 대비 모두 얻어가 보시기 바랍니다. 네, 먼저 방송 이외에도 전문가들과 함께 할 수 있는 방법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문자 샵 3772번으로 함께하고 싶은 전문가의 이름을 적어서 보내시면 입장 가능한 채팅방 링크 보내드리겠습니다. 네, 그럼 오늘 함께할 두 분의 전문가를 만나보겠습니다. 네, 먼저 금요일 마감 시황부터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간밤 뉴욕 증시 방향성 잃은 채 혼조세를 이어갔습니다. 물가가 어느 정도 잡히고 있다는 안정감과 동시에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감, 지역은행 리스크와 함께 채무 불행 협상 등이 남아 있으면서 양면성을 보였습니다. 기술주 나스닥은 상승을 보였지만 다우는 약세를 보였고 달러 인덱스도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오늘 우리 시장 이번 주 내내 월요일 제외하고는 파란불 이어가고 있고요. 오늘도 양대 지수 모두 약보합권으로 거래 끝을 냈습니다. 오늘도 주도 섹터는 부재한 가운데 개별 이슈로 움직이는 장세였는데요. 지수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코스피 2,487선으로 약보합 출발을 했습니다. 오늘 시가가 고가였습니다. 장 후반 뒷심 더 떨어지면서 어제 대비 0.63% 내린 2,475.42포인트로 4거래일째 파란불을 이어갔습니다. 수급으로 옮겨가 보겠습니다. 네, 오늘 시장에서 손바꿈이 확인됐습니다. 개인이 하루 만에 순매수 전환됐고요. 오늘 꽤 강하게 담았습니다. 3,500억 원 담았고 반면에 외국인과 기관은 쌍끌이 매도세를 보였습니다. 코스닥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오늘 코스닥도 거의 보합으로 출발했습니다. 오전 10시경 상승 전환되기도 했지만 역시나 마찬가지로 하락세로 거래 마무리 지었습니다. 어제 대비 0.26% 내리면서 822포인트 선으로 5거래일째 이번 주 내내 약세 흐름을 보여줬습니다. 수급 상황 체크해 보겠습니다. 네, 오늘 개인이 양시장에서 순매수세를 보였습니다. 코스닥에서도 300억 원가량 담았고요. 기관도 소폭의 매수 100억 원 담았습니다. 외국인의 나홀로 400억 원 담으면서 7거래일째 매도 우위를 보였습니다. 오늘 원달러 환율은 4거래일째 상승 흐름을 이어갔습니다. 경기 침체 리스크로 위험자산 회피 심리가 나타나면서 상방 압력을 가했습니다. 어제보다 무려 8원 20전 크게 오르면서 1,334원 50전으로 1,330원도 올라섰고요. 달러 인덱스는 약세를 보였지만 동조화되지 못했습니다. 마감 시황 전해드렸습니다.
네, 쇼미더스탁 오늘은 송가람 대표 그리고 이창용 대표와 함께합니다. 두 분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금요일장이 마무리됐습니다. 아쉽게 오늘도 양시장 파란불 켜며 거래 끝이 냈는데요. 오늘도 전문가님들과 시장과 종목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첫 번째 순서입니다. 오늘장에서 무대를 뒤집은 종목 알아보는 코너이죠. 먼저 송가람 대표님의 특징주 들어보겠습니다. 네, 첫 번째 오늘 무대를 뒤집은 네. 종목, 자동차 부품주를 가지고 왔습니다. 네. 많이 이름을 들어보셨을 텐데 우수 AMS입니다. 이 자동차 부품주들이 오늘 크게 움직이는 흐름이 나왔는데요. 이 자동차 부품주들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 이런 기아차나 현대차들 대형 완성차 업체들의 실적이 굉장히 좋게 나오면서 그로 인해서 이런 공급 업체들도 실적이 지금 잘 나오고 있죠. 앞으로 이런 실적 발표와 함께 그에 따른 이런 공급 기대감이 함께 작용했다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오늘 이런 것들도 실적의 회복에 대한 강한 흐름이 나왔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지난해 차량의 반도체 난으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었던 자동차 부품사들이 올해 1, 4분기 들어서 본격적으로 실적 회복 궤도에 올라왔다라고 풀이가 되고 있는데요. 이런 기대감에 있어서 오늘 굉장히 큰 거래량이 바닥에서 이렇게 나오게 되면서 상승하는 흐름이 나왔습니다. 이런 최근 완성차 업체들이 굉장히 큰 실적 부분에서 대박 행진을 이어가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시차를 두고 부품사들의 낙수 효과가 나올 것이다 라는 전망이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오늘 시장에서는 아무래도 전체 시장의 영향으로 인해서 눌리는 흐름이 나왔지만 여기에서 바닥권에서 큰 거래량이 나왔던 점, 이 꼬리를 크게 달고 있지만 지금의 이 흐름은 바닥권에서 우리가 이런 추세 전환을 하면서 상승의 시작을 라고 볼 수가 있을 수 있다라는 점을 볼 수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이런 단순하게 우리가 여기서 밀렸다라는 것을 보기보다는 이런 자동차 부품주들이 좀 더 상승 흐름이 나올 수 있겠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장기적인 흐름 라인을 보게 되더라도 여기에서 이제 5,000원대 라인에서 어느 정도 큰 상승 이후에 다시 장기적으로 횡보하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그 이후에 다시 바닥권에서 큰 거래량과 함께 추세 전환이 나오고 있는 흐름이기 때문에 지금의 이런 자동차 부품주들의 흐름 우리가 좀 더 지켜볼 필요가 있겠다라는 점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첫 번째 종목은 우수 AMS였습니다. 자동차 부품주이죠. 어제 장 마감 이후에 실적 발표 역대 최대 매출 발표를 하면서 오늘도 주가 장중에 26% 급등, 마감도 두 자릿수로 거래 끝이 냈습니다. 자동차 부품주 계속해서 관심 갖고 보자고 이야기 주셨네요. 말씀해주신 송가람 대표님에게 방송 이후에도 더 자세한 종목에 대한 전략, 정보를 듣고 싶으시면 문자 샵 3772번으로 송가람 대표 적어서 보내시면 입장 가능한 채팅방 링크 보내드리고요. 화면 하단 QR코드 통해서도 입장 가능합니다. 네, 그럼 이창용 대표님의 특징주도 들어보겠습니다. 최근에 좀 강한 상승을 네. 보여줬었던 그리고 강한 수급을 보여줬었던 섹터인 엔터 관련주를 네. 가지고 나와봤습니다. 종목명은 이제 YG 엔터테인먼트고요. 네. 여러분들 잘 알고 계시는 종목이라고 좀 생각이 그쵸. 좀 됩니다. 그래서 사실 이제 YG 엔터테인먼트가 2년 전, 1년 전만 해도 오너 리스크 그리고 아티스트 리스크로 인해서 사실 국내 대표 3사에서 조금 벗어났던 모습이 좀 있었거든요. 근데 지금 올해 1분기 실적을 놓고 보게 되면 매출은 이제 100% 상승을 좀 보여줬었고요. 영업이익은 400% 상승을 좀 보여주면서 그 리스크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일정 부분 해소를 했다라고 좀 볼 수가 있겠고요. 다만 이제 우리가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건 뭐냐면 이것이 지속이 될 것인가를 또 생각을 좀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최근에 1분기 실적이 좀 잘 나왔던 이유는 결국에는 그 아티스트의 공연 실적이 좀 주요했었습니다. 그래서 블랙핑크라는 아티스트가 작년에 하반기서부터 정말 열심히 달려왔었고 그것에 대한 매출이 이연이 되면서 그 올해 1분기에 매출이 또 반영이 됐던 거죠. 그래서 그 원인으로 아마 따져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그 최근에 또 실적 이외에도 전체적으로 JYP 엔터테인먼트나 SM이나 전체적으로 이제 수급적인 부분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원인으로 좀 따져보면 결국에는 현재까지 주도하는 시장 섹터가 없다. 그래서 최근에 코로나 이슈가 많이 해소가 되었던 상황이 있었기 때문에 그 해소가 되었던 것 중에
섹터 중에 가장 수혜를 많이 받을 섹터가 바로 이제 엔터테인먼트 쪽이죠. 그리고 네. 항공 쪽도 있을 수 있겠고요. 그래서 그 원인으로 인해서 외국인이나 기관의 수급이 강하게 매수세가 좀 많이 들어왔던 경향이 좀 있었고요. 그 원인도 한번 따져봐야 될 것 같고, 다만 이제 최근까지는 시장 자체가 개별주 장세가 강합니다. 그 개별주 장세는 실적에 의한 종목 장세가 좀 많이 강하기 때문에 이 원인도 있다라고 좀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일단 YG 엔터테인먼트는 오늘 17% 급등을 좀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이미 이제 실적 반영은 하루 새에 거의 다 반영이 됐다고 좀 여러분들이 보시면 되실 것 같고요. 아마 이제 종목 장세가 많이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월요일 날, 화요일 날 뭐 하루 이틀 정도는 더 상승을 할 여력은 있습니다. 그 원인은 이제 수급적인 부분, 단기 트레이딩성 수급이 하루 이틀 정도는 지속이 될 수가 있겠고요. 이미 일단은 실적이 워낙 또 반영이 좀 10% 이상 급등을 하면서 반영이 너무나 빠르게 진행이 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가치주 성향에 의해서 그리고 성장주의 성향에 의해서 공략한다기보다는 트레이딩성이 매우 강해졌습니다. 그 원인으로 보게 되면은 앞서서 말씀드렸다시피 현재 시장 국내 시장 안에서 주도하는 섹터가 없었고, 그리고 영업이익률이 높은 종목들이 상대적으로 수급을 좀 강하게 받았었기 때문에 이 원인을 좀 살펴봐야 될 것 같고요. 네. YG 엔터테인먼트는 월요일 날 뭐 시초가 정도의 공략을 해서 그날 정도에 3%에서 5% 내지 단기 트레이딩성으로 공략은 가능하다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우리가 이제 주식의 기본 원리인 매출, 주식의 주가는 사실 이제 시시적이기는 하죠. 근데 YG 엔터테인먼트 오늘 이제 17% 급등을 좀 보여줬기 때문에 이미 다 반영은 됐다고 봅니다. 네. 그래서 이 부분으로 인해서 일단은 월요일장 정도의 트레이딩성으로 공략하신 전략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YG 엔터테인먼트였습니다. 마찬가지로 어제 호실적 발표 후에 오늘 주가 강하게 올랐습니다. 블랙핑크를 선두로, 그리고 이제 또 다른 새로운 걸그룹 베이비몬스터의 활약도 기대되고 있는데요. 다만 주가가 많이 올라온 만큼 다음 주 월, 화까지는 상승 여력이 있지만 단기 트레이딩 관점으로 대응해 보자고 의견 주셨습니다. 말씀해주신 이창용 대표님에게 방송 이후에도 더 자세한 종목에 대한 정보를 듣고 싶으시면 문자 샵 3772번으로 이창용 대표 적어서 보내시면 입장 가능한 채팅방 링크 보내드리고요. 화면 하단 QR코드 통해서도 휴대폰 카메라 대주시면 입장 가능합니다. 네, 그럼 송가람 대표님의 두 번째 특징주 들어볼게요. 네, 두 번째 특징주로는 보안주를 가지고 왔습니다. 네. 이 보안주 중에서도 많이 알려져 있는 종목이죠. 드림 시큐리티입니다. 이 드림 시큐리티 같은 경우에는 예전에 이제 정부 사업이라든지 이런 관련된 사업들로 부각을 많이 받았었던 종목이죠. 과거 정통부에서 정부 민간 3.5조 원 규모 양자 기술 분야 투자 관련 사실이 있었다라고 이야기가 나왔지만, 이런 기사로 인해서 상승하는 흐름이 나왔지만 이제 발표는 사실 무근이다라고 흐름이 나왔지만 여기에서 크게 눌리지 않는 그런 흐름이 나왔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주목해야 될 점은 이런 양자 암호 관련해서 여기에 관련된 보안주들이 지속적으로 주목을 받을 수 있다라는 점입니다. 앞으로 이제 AI라든지 그 외에 이런 반도체 그리고 자동차 이런 쪽에서 소프트웨어가 좀 더 강조가 되고 있는, 그리고 인공지능 시대에서 이런 소프트웨어가 강조되는 시대다 보니까 여기에 있어서 우리가 보안주들은 앞으로도 좀 더 우리가 주목할 필요가 있고 부각받을 이슈도 많이 있을 것이다 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가지고 왔고요. 그리고 이런 현대차 그리고 SK텔레콤, LG전자 등에서 이런 양자기술 분야에 투자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라는 이슈도 함께 가지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이런 인공지능 같은 경우에 우리 이런 상반기에 굉장히 큰 이슈가 됐었죠. 이런 인공지능의 뒤를 잇는 메가 트렌드가 앞으로의 양자기술이 될 수 있다라는 점도 함께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 여기에서 이슈가 이제 3.5조의 이슈 같은 경우에는 확인되지 않은 바다라고 해서 이렇게 눌리는 모습이 나왔지만 네. 바닥권에서 지지가 나온 이후에 눌렸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다시 이 윗부분에서 눌린 위치에서 다시 한번 지지하고 상승 흐름이 나올 수 있겠다라는 점을 볼 수도 있겠고요. 그 외에도 우리가 이런 보안주들은 앞으로 이런 AI 관련해서 꾸준히 지켜볼 필요가 있겠다라는 점을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요. 여기서 기술적인 위치를 한 번 더 살펴보자면 지금 최근에 개별주들이 이슈로 많이 움직이고 있습니다. 이런 개별주들 이슈에 있어서 우리가 주의해야 할 점이 있는데, 여기에서 이런 드림 시큐리티 같은 흐름이 많이 나왔다라는 점입니다.
대형주들이 지금 큰 시세가 없이 이런 주도주가 없는 상황 속에서 개별주들이 흐름이 움직이고 있는데요. 그렇지만 여기에서 개별주들이 이전 같은 뭐 상한가가 한 차례, 두 차례 나온다라기보다는 짧게 상승 이후에 윗꼬리를 다는 흐름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죠. 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바닥권에서도 어느 정도 최근 흐름 같은 경우에는 테마가 형성돼서 상승이 나온다라고 하더라도 어느 정도 수익을 챙겨가시는 매매가 필요한 시기가 아닌가라는 점도 함께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 네, 보안 양자암호 관련주 드림 시큐리티였습니다. 정보기관의 투자 소식으로 주가 상승 이후에 사실 모근이 나오면서 주가 되돌림세를 보였는데요. 다만 보안 관련주는 주의해서 볼 필요가 있고 AI 관련해서 부각받을 모멘텀 유효하다는 관점으로 소개해 주셨습니다. 또 추후 주가에 대해서도 놀림 이후에 상승 나올 수 있다고 전망해 주셨습니다. 이야기해 주신 송가람 대표님에게 방송 이후에도 더 자세한 이야기를 듣고 싶으시면 문자 샵 3772번으로 송가람 대표 적어서 보내시면 입장 가능한 채팅방 링크 보내드리겠습니다. 네, 그럼 마지막으로 이창용 대표님의 특징주 들어보겠습니다. 자, 일단 최근에 시장이 좀 어렵죠. 뭐 주도 네, 없고요. 맞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주식 투자를 하시기에 굉장히 좀 까다로운 시장이 아닌가 네. 좀 싶습니다. 내가 매수한 종목은 안 올라가고 듣도 보지도 못한 종목들이 뭐 네. 10%, 20% 상승하고 이런 장인데요. 사실 이런 시장일 때는 결국에는 실적을 따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뿌리를 잇는 매매를 좀 잘 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최근에는 사실 이제 자동차 부품 쪽 대표님 말씀해 주셨지만은 부품 쪽이 그래도 현대차, 기아차, 이제 완성차 업체들이 워낙 또 업황이 좀 괜찮기 때문에 시황이 네. 괜찮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관련주들이 좀 잘 가고 있는데요. 일단 제가 소개해드릴 종목은 세종공업이라는 종목입니다. 네. 결국에는 이제 세종공업도 현대차 관련주입니다. 현대차, 기아차에 납품을 하고 있고요. 그 비중이 상당히 90%를 넘기 때문에 최근에 실적 면에서 즉 현대차, 기아차가 워낙 또 어닝 서프라이즈 보여줬기 때문에 이런 관련주들의 수급에 대해서 우리가 좀 한 번 더 체크를 해볼 필요가 있고요. 일단은 세종공업 같은 경우에는 자동차 배기 시스템 관련해서 국내 1위를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현대차의 자동차 모듈 부품을 공급을 하겠다라는 기업으로 선정이 되면서 오늘 거의 16% 종가 상승 마감을 좀 보여줬는데요. 고가 대비했을 때 20% 넘는 상승을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앞서서 말씀드렸다시피 종목 장세가 좀 많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사실 현대차에 부품을 공급하는 기업들이 상당히 많은데 이런 이슈로 인해서 10%, 20% 급등을 하고 있는 지금 이 상황을 우리가 좀 트레이딩성으로 시장 자체가 워낙 또 트레이딩성으로 많이 변질이 됐다. 이렇게 좀 판단 좀 해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지금 우리가 이제 세종공업과 같이 자동차 부품 쪽 아니면은 관련 이슈 그리고 실적이 잘 나오는 종목들 워낙 또 종목이 많은데요. 근데 이 부분에서 우리가 좀 체크를 좀 해볼 수 있는 것은 결국에는 실적이 살아 있어야 된다는 것이고요. 그래서 실적이 살아 있으면은 오늘 세종공업이 15% 종가 상승 마감을 보여줬지만 실적이 그렇게 막 수익성 뛰어난 종목은 아닙니다. 매출은 계속적으로 늘어나고 있고 작년 그리고 재작년 대비했을 때 20% 늘어나고 있지만은 수익성이 그렇게 막 뛰어난 종목은 아닙니다. 그래서 순이익률만 놓고 봤을 때 2% 정도. 그래서 영업이익률은 거의 없는 수준이고요. 그래서 이 부분을 놓고 보게 되면은 우리가 이제 이런 급등주가 많이 있고 그리고 자동차 부품 쪽 그리고 현대차 관련주, 기아차 관련주 이런 여러 가지 종목들이 많은데 그것만 우리가 생각을 좀 해보면 됩니다. 수익성이 있는지 없는지 그리고 영업이익률이 그래도 10% 내지 있는지 없는지 그걸 좀 체크를 해보면 좋을 것 같고요. 세종공업은 앞서서 말씀드렸다시피 수익성 면에서는 좋지는 않은 기업입니다. 그래서 오늘 급등한 이유로 보게 되면 현대차 관련 이슈로 인해서 급등을 좀 많이 보여줬다라고 좀 판단 좀 해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앞서서도 제가 YG 엔터테인먼트를 말씀을 드릴 때 워낙 최근에 종목 장세가 많이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네. 세종공업도 다음 주에 한두 거래 정도는 더 상승할 여력은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길게 끌고 갈 만한 종목은 아니다라고 좀 말씀을 좀 드리겠고요. 이 종목도 월요일이나 화요일 정도에 시초가 공략하시고 3%에서 5% 내지 수익권 안에서 매도한 전략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시장 주도 테마가 부재한 가운데 자동차 관련 종목들 좋은 소식으로 시장 이끌어가고 있습니다. 세종공업 오늘 15% 넘게 상승 마감을 했는데요. 현대차 모듈 부품 공급 기업 선정되면서 주가 시세 분출이 됐습니다. 다만 수익성은 좋지 않은 면 말씀해 주시면서 중요한 것은 실적이 뒷받침돼야 하기 때문에 좋은 뉴스와 함께 실적 부분 반드시 체크해 보시기 바라고요. 세종공업도 단기성으로 짧은 전략을 말해 주셨습니다. 이야기해 주신 이창용 대표님에게 방송 이후에도 더 많은 종목에 대한 정보를 듣고 싶으시면 문자 샵 3772번으로 이창용 대표 적어서 보내시면 입장 가능한 채팅방 링크 보내드리겠습니다. 네, 오늘도 방송 이후입니다. 8시부터 이창용 대표님께서 무료 온라인 공개 방송도 예정 중에 계십니다. 공개 방송에서 어떤 주제로 이야기해 주실까요? 결국에는 5월달 시장이 워낙 또 어려워요. 네, 어렵습니다. 그 투자 포인트를 잡기도 어렵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여러분들이 많이 고민을 하실 것 같은데요. 사실 4월달, 3월달 매매로 했을 때는 2차 전지가 워낙 또 잘 갔었고 그것에 파생돼서 뭐 리튬 관련주나 이런 양극재 관련주 이런 2차 전지에 파생되는 또 테마주들이 넓게 형성이 되다 보니까 4월달은 또 매매를 하기가 쉬웠어요. 3월달도 그렇고. 근데 5월달 같은 경우에는 4월 말부터 시작된 종목 상세가 진행이 되고 있고 네. 뭐 금리 인상 리스크, 미국에서는 사실 부채 한도 이슈도 있고 네. 그래서 사실 5월달 외국인의 수급이 좀 좋지는 않은데요. 그래서 그 부분 안에서 우리가 어떻게 또 이런 종목에 대해서 테마에 대한 순환매가 어떻게 또 진행이 돼야 되는지 그리고 한번 우리가 점검을 해보는 시간이 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점검하는 와중에 전략적인 부분도 챙겨갈 거고요. 그리고 다음 주에 또 수익 날 종목도 같이 좀 공개해 드릴 거니까 8시 무료 방송 오셔서 많은 정보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네, 혼돈의 5월 시장입니다. 종목 장세가 나타나는 가운데 다음 주 수익낼 수 있는 비법에 대한 주제로 이야기해 주신다고 합니다. 포털 검색창에 슈팅스타 검색하시고요. 사이트에 들어오시면 첫 화면에 이창용 대표님 프로필 바로 아래 방송 입장 가능한 버튼이 있습니다. 8시부터 클릭하시고 함께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준비한 이벤트도 있죠. 마지막 코너 도전 상한가에서 전략주에 대한 힌트를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힌트 듣고 정답 아시는 분들도 8시 무료 온라인 공개 방송 들어오셔서 채팅창에 남겨주시면 향긋한 커피 교환권 보내드리겠습니다. 네, 그럼 오늘 무대를 뒤집은 종목 정리해보고 돌아오겠습니다.
네, 전략주 AS 시간입니다. 두 분의 전문가님께서 방송 중에 추천드린 종목들에 대해서 또 어떤 전략 필요할지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먼저 송가람 대표님의 전략주 AS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 종목은 지난 방송 추천주였습니다. 5월 2일에 매수했던 대한제다 슈가 인플레이션과 함께 맞춰서 추천드린 종목이고요. 이번 주 월요일 날 상한가 마감을 보였고 다음 날 화요일도 장중을 19% 오르면서 최고가 수익률 48% 육박한 종목입니다. 근데 전문가님께서 오랜만에 나오셔가지고 세팅창에서는 전략을 주셨겠죠? 네. 이게 참 아쉬운 종목입니다. 네. 이렇게 지금 시장 상황 속에서 이런 테마주들, 개별주들이 움직일 때는 이렇게 강하게 한 종목씩 움직여준다면 개인분들도 충분히 어느 정도 수익을 올려볼 수 있는 흐름이 나오겠지만 그렇지만 이렇게 강하게 움직이는 종목이 굉장히 지금 드문 상황입니다. 네. 이런 대한제당 같은 경우에는 이제 말씀드린 가격대 이후에 연휴 전에 선물로 드린다라고 말씀을 드렸던 종목인데 이런 흔들리는 시장 속에서는 이런 원자재 가격대의 흐름을 우리가 지켜볼 필요도 있겠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네. 여기에서 이제 설탕 선물 가격과 인플레이션에 대한 내용이 부각이 되기 전에 말씀을 드리고 이렇게 상한가가 2번 정도 나오는 흐름이 나왔습니다. 지금 전체적인 시장 흐름 자체가 이런 개별주들의 흐름이 나오고 있지만 이렇게 흐름이 나왔던 개별주들이 끝까지 상승 흐름 추세를 이어가지 못하고 다시 눌리는 흐름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대한제당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강한 흐름이 나왔지만 50% 이상 상승한 이후에 큰 거래량 이후에 다시 눌리는 흐름이 나왔습니다. 네. 어느 정도 이 점에 있어서는 이제 장기 라인을 보게 되면 어느 정도 길게 횡보를 했기 때문에 아직 조금 더 상승 여력은 있다고 보여지지만 여기서 단기로는 어느 정도 우리가 매물이 나왔다. 그렇지만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여기에서 바닥권에서 큰 거래량이 나왔기 때문에 우리가 좀 더 볼 수도 있는 위치다. 그래서 수익권이신 분들은 일부 수익 실현하셨겠지만 그 나머지 물량을 다시 한번 가져가 보는 것도 나쁘지 않겠다라고 보여지고요. 여기에서 큰 거래량과 함께 이런 음봉이 나왔기 때문에 단기적으로는 우리가 주의할 위치에 있다라고 보여지지만 여기 3,600원대 그리고 3,500원대에서 3,300원대 이 라인에서 다시 한번 지지가 나온다라고 한다면 지금 설탕 가격의 선물 가격대가 바로 떨어진 흐름이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여기에서 다시 한번 우리가 단기 트레이딩 관점에서는 이 지지 라인에서 다시 한번 접근이 가능한 부분이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어느 정도 수익권에서 보유하신 분들은 어느 정도 차익 물량이 크게 나왔으니까 물량을 축소하시는 방법 그리고 이후에 여기에 작은 박스권에서 지지가 나온다라고 한다면 다시 재매수가 가능한 위치다라는 점을 함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대한제당 매수가 보면 지금도 여전히 수익권에 위치하고 있긴 합니다. 큰 상승 이후에 눌림 보였고요. 장기로는 조금 더 상승 여력이 있다고 의견 주셨습니다. 또 3,300원대 지지 라인 때도 제공량 단기로도 접근 가능한 점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종목은 4월 24일에 매수했던 한일사료 곡물 관련주입니다. 화요일 날 최고가 이후에 역시 한일사료도 눌림 보이고 있습니다. 전문가님께서 5,600원 지지 라인 때 단기로 재진입 가능하다 좀 4월 말에 전략 주셨거든요. 한일사료는 또 어떤 의견 들어볼 수 있을까요? 네, 한일사료도 대표적인 테마주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사료주들 같은 경우에는 여러 가지 이슈가 있겠지만 최근에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이 흑해 협상 이 불발이 되면서 어느 정도 큰 이렇게 상승 흐름이 나왔다라고 보여지는데 지금은 어느 정도 단기적으로 협의를 해서 안정화시키겠다라고 보여지고 있지만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지금 시황은 굉장히 아직도 전장이 불안한 상황이다라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휘토류 이슈와 마찬가지로 이런 사료주들도 언제라도 다시 한번 이슈가 나올 수 있겠다라는 점을 말씀을 드리겠고요. 첫 번째 제가 말씀드렸던 이런 4월 24일 부분에서 살짝 눌린 이후에 강한 슈팅 그리고 다시 한번 지지 라인 제가 말씀드린 5,600원대 지지 라인에서 지지 이후에 다시 한번 또 슈팅이 나오는 흐름이 나왔습니다. 이 상승 흐름 속에서 거래량을 늘려가는 모습이 나왔지만 이 지지 라인에서 이탈은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사료주들은 아직까지는 우리가 보유해 볼 만한 위치에 있다라고 보여진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사료주들은 어느 정도 바닥권에 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여기에서 해외 이런 군사적인 리스크가 아직 해결되지 않은 상황에서 사료주들이 다시 한번 또 후각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지금의
흐름에 있어서는 제가 말씀드렸던 이 5,600원 지지 라인, 이 단기 박스권 라인을 이탈하는지 여부를 보시면서 사려주는 쭉 가져가 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겠다라는 점을 함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하늘사료 아직 지지란 이탈 나오지 않았습니다. 아직 보유 중이시라면 조금 더 홀딩으로 다시 한번 부각받을 때 그때 수익 실현해보는 의견 드렸습니다. 다음 종목입니다. 4월 10일에 매수했던 원준 2차 전지 부품 관련 종목입니다. 다만 주가가 이 4월 말부터 좀 계속 조정을 받고 있습니다. 2,400, 2,800원 박스권 얘기해 주셨거든요. 원준은 또 어떤 전략 필요할까요? 뭐 2차 전지 관련주들이 지금 흐름이 썩 좋지는 않습니다. 그쵸? 이런 2차 전지 관련주들 중에서도 이 원준 같은 경우에는 뭐 양극재, 음극재 열처리 소속로를 공급하는 업체입니다. 이런 업체들 같은 경우에는 2차 전지 장비주들 같은 경우에는 제가 꾸준히 관심을 가져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런 2차 전지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에코프로와 포스코 그룹사들을 빼놓고는 설명하기 힘들다라고 네.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뭐 첫 번째 오늘 에코프로 같은 경우에는 이슈가 있었죠. 뭐 대표이사 분이 이런 네, 법정 구속. 네, 법정 구속이 되는 이슈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크게 밀리지 않고 어느 정도 회복되는 흐름이 나왔습니다. 하지만 여기에서 이런 에코프로 같은 경우에는 2차 전지에서 대형주들이 아직까지 힘을 못 쓰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테마들이 어느 정도 장비주들도 비슷한 흐름을 받을 수 있겠다라는 점을 함께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장비주들 같은 경우에도 결국은 2차 전지 섹터 내에서 다시 한번 좋은 흐름이 나와야지만이 같이 움직일 수 있는 흐름이 나올 것이다 라고 보여지고요. 그리고 특히 장비주들 같은 경우에서 우리가 이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양극재 부분, 그리고 전기차 충전소 부분, 인프라 관련된 부분, 이 양극재와 인프라 부분에 있어서 두 가지는 제가 항상 강조를 드리는 부분입니다. 여기서 한 가지 더 말씀드리자면 전고체까지. 이런 세 가지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가 꾸준히 관심을 가져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관련된 장비업체, 공급업체는 꾸준히 관심을 가져야 한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대표적인 이 섹터 내에서 대형주의 흐름까지 함께 체크해 보시는 것이 좋겠다라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원준 에코프로발 대주주 악재성 소식으로 주가 휘청거렸지만 장비주들 2차 전지 전망 훈풍 불 때 다시 한번 오를 것으로 의견 주셨고요. 양극재, 인프라, 전고체는 꾸준하게 관심을 갖고 보자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다음 종목은 3월 27일에 매수했던 반도체 장비 관련주 미래산업입니다. 수익 실현 이후에 다시 한번 재대응하는 종목이고요. 오늘 4% 넘게 오르고 1% 강세로 마무리 지었습니다. 지금도 수익권에 있는데요. 어떤 의견일까요? 뭐 이런 반도체 장비주들 같은 경우에도 지금 굉장히 흐름이 좋습니다. 어느 정도 반도체주들이 지금 뭐 삼성전자 감산 이슈 이후에 크게 흔들리지 않고 지지가 잘 되고 있는 흐름이 나오고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반도체 관련주들, 부품주들도 같이 움직이고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이 미래산업 같은 경우에는 여기에서 바닥권에서 어느 정도 꾸준히 상승하는 흐름이 나와주고 있는데요. 네. 이런 미래산업 같은 경우에 여기에서 바닥권에서 꾸준히 상승하는 흐름, 그리고 대형 반도체 업종도 바닥에서 어느 정도 상승하는 흐름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 우리가 좀 더 반도체 관련 장비주들은 지켜볼 필요가 있겠다라는 점을 말씀을 드리겠고요. 제가 지속적으로 장비주들을 말씀을 드리는 이유, 바로 낙수 효과를 노릴 수 있다라는 점이 있겠는데요. 우리가 2차 전지도 마찬가지고 반도체주도 마찬가지로 주로 시장의 흐름을 주도했던 것들은 대형주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삼성전자가 한창 잘 올라갔을 때도 그랬고, 그리고 에코프로나 이런 포스코 그룹사들 같은 경우에 대형주들이 잘 올라갈 때도 이런 반도체, 이런 장비주들은 어느 정도 큰 수혜를 받지는 못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기술력이 있고 앞으로의 가치가 보여지는 이런 장비주들은 우리가 꾸준히 지켜볼 필요가 있고 이런 미래산업도 어느 정도 추세가 깨지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수익권에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비중이 높으신 분들만 어느 정도 축소를 하고 쭉 가져가 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겠다라는 네.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미래산업 지금도 수익권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자막이 누락됐었는데요. 다시 한번 미래산업으로 체크해 주시고요. 반도체 장비주 계속해서 지켜보자고 의견 드렸습니다. 다음 종목은 3월 20일에 매수했던 LX 세미콘입니다. 이번 주 좀 조정 보이다가 오늘 반등 마감을 했습니다. LX 세미콘도 어떤 의견 주실까요? LX 세미콘 같은 경우에도 뭐 어느 정도 바닥권에서 올라온 종목입니다. 네. 지금 장기적으로 하락한 흐름이 나왔지만
바닥권에서 다시 상승 이후에 다시 눌림 이후에 다시 올라오는 흐름이 나왔는데요. 이 NS 세미콘 같은 경우에는 반도체 이슈도 있지만 OLED 이슈도 함께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런 반도체 회사들도 마찬가지로 OLED 같은 경우에는 현재 이런 폴더블 폰 이슈도 있고 그 외에도 이런 여러 가지 기기의 OLED의 공급이 앞으로 늘어날 것이다. 그리고 중국에서의 수요도 앞으로 늘어날 것이다. 라는 전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관련된 부품 업체들 그리고 공급 업체들 충분히 우리가 지켜볼 시기가 아닌가라는 점을 말씀을 드리겠고요. 뭐 장기적인 흐름을 보자면 어느 정도 지지 이후에 큰 거래량을 조금씩 늘려가면서 좋은 흐름 그리고 큰 거래량이 나오지 않으면서 지지되는 흐름이 나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의 흐름은 추세가 깨지지 않는다면 좀 더 우리가 지켜볼 수 있는 흐름이 있다. 지금 보유하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단기 이런 박스권 라인이 11만 원 라인을 어느 정도 강하게 돌파하는 흐름이 나온다라고 한다면 좀 더 보유해 볼 수 있겠지만 어느 정도 여기에서 10만 원대 가격대가 이런 단기 박스권 라인에서 이탈이 나온다라고 한다면 비중 축소로 대응하는 것도 리스크 관리를 위해서 좋은 방법이 될 수 있다라는 점을 함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두 자릿수 수익률 보인 지금도 수익 구간에 위치한 종목입니다. 전력 반도체 OLED 모멘텀이 있고요. 11만 원 돌파 추세 나오면 조금 더 보유해보는 의견, 그리고 10만 원대 이탈 나오면 비중 축소로 제시해드렸습니다. 네, 이제 이창용 대표님의 전략주도 꼼꼼하게 AS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종목은 지난 방송 추천주였습니다. 5월 9일에 매수했던 자동차 부품 관련주 현대공업입니다. 매수한 당일에 8% 상승 보였고요. 그 다음 날도 5% 올랐고 또 어제 오늘 차익실현 매물 나오면서 좀 조정받았는데요. 최고가 수익률 17% 한 주 만에 달성을 했네요. 네. 일단은 더 갈 거라고 봅니다. 네. 일단 그 원인으로 따져보게 되면 결국에는 우리 현대차, 기아차에 대한 원인이 좀 있을 수가 있겠죠. 그래서 미국이 IRA 감축법을 시행을 하게 되면서 현대차, 기아차 법인들이 해외 법인들이 적극적으로 그것을 대응을 하고 현재 그 현지 법인을 많이 좀 설립을 하고 있죠. 지금 현대공업 같은 경우에서도 현지 법인이 이미 지금 구축을 놓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그 원인으로 따져보게 되면은 결국에는 현대차와 기아차가 국내가 아닌 해외에서 생산한 차량을 생산하는 게 더 유리해지기 때문에 이 원인으로 아마 현대공업도 같이 따라가는 것 같고요. 네. 그래서 사실 우리가 지금 주식하는 투자자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현대차는 일단 뿌리고요. 현대공업 같은 경우에는 가지 종목으로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다만 현대공업 같은 경우에 현대차에 직접적으로 매출 캐파에 대해서 견인을 하면 현대차가 이제 매출이 늘어나게 되면은 가장 직접적으로 이제 매출에 대한 캐파 수혜를 받을 수가 있는 종목이죠. 그래서 그 원인으로 따져보게 되면은 현대공업 같은 경우에는 쉽게 말해서 자동차 시트를 만드는 회사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그래서 자동차 팔걸이나 자동차에 들어가는 머리 헤드레스나 이런 부품들을 전부 다 생산을 하고 웬만한 뭐 제네시스나 아니면 모든 차종에 대해서 전부 다 공급을 하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현대차, 기아차가 미국의 해외 법인에서 생산 캐파를 늘리게 되면은 현대공업도 같이 따라갈 수밖에 없고요. 그래서 현대공업 같은 경우에는 수익성보다는 매출 캐파가 얼마나 늘어났는지 이 부분을 우리가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지금 현대공업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영업이익률, 순이익률이 5% 정도 내지를 좀 기록을 하고 있는데요. 최근에 이에 맞춰서 그리고 현대차 자동차 부품적인 수급에 맞춰서 네. 전체적으로 현대차 관련주 그리고 기아차 관련주들이 움직이고 있는 상황인데요. 현대공업도 이에 마찬가지로 계속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대차 같은 경우에서도 최근에 신고가를 기록을 하고 기아차 같은 경우에도 워낙 뛰어난 수급을 좀 보여주고 있죠. 그래서 현대공업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현대차, 기아차가 지금 사실 시장 주도주가 부재인 가운데 있어서 어느 정도 주도주 역할을 조금씩 하고 있기 때문에 네. 그에 관련한 이제 현대공업도 잘 살펴봐야 될 것 같고요. 다만 이제 현대공업은 제가 매수를 드렸던 시기가 5월 8일 날 월요일이고요. 그 이후에 매수를 하셨으면은 화요일 정도에 어느 정도 상승폭을 보셨을 겁니다. 다만 이제 우리가 좀 살펴봐야 될 건 뭐냐면 조금 멀리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추세적으로 이미 상승 추세에 있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공략이 가능하고 그리고 앞서서 말씀드렸다시피 현대차, 기아차의 해외 법인에 대한 방향성 그래서
이에 맞춰서도 뭐 2차 전지 전기차에 대한 수혜에 맞춰서도 계속적으로 자동차 부품 산업에 대해서는 우상향할 수밖에 없다. 이 부분은 우리가 체크를 해보면서 공략을 해보면 좋을 것 같고요. 다만 이제 무리하게 트레이딩성으로 공략하기보다는 현대공업 같은 경우에는 업황이나 시황 면에서 여러분들이 인지를 하면서 공략을 하자라고 말씀을 드리겠고, 그렇게 된다면 분할 매수 전략이 좀 맞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트레이딩성으로 5% 제가 수익권 드렸고 그 위에 목표 수익이 달성했지만은 우리가 조금 더 모아가는 전략이 좀 맞을 것 같고요. 일단 모아간다고 하면은 오히려 이제 지금 떨어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조금 더 내려왔을 때 공략하시는 전략이 좀 맞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네. 8,500원대까지 조금 더 내려오면은 우상향을 노려보고 공략하는 전략을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 이후에 추가적인 분할 매수 가격은 8,000원대 정도 잡아보시면서 조금씩 분할 매수한 전략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바로 다음 종목도 이어가 보겠습니다. 5월 3일에 매수했던 경기 방어주 덴티움입니다. 월요일 날 보유 의견 주셨는데요. 덴티움은 또 어떤 전략 필요할까요? 덴티움 워낙 또 네. 수익성이 좀 높고 괜찮은 종목이고요. 제가 앞서서 말씀드렸다시피 경기 방어주의 성격이라는 종목들은 시장이 떨어지는데도 불구하고 수익성이 높은 종목들을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엔터주가 잘 가는 이유가 그런 면이 있고요. 그리고 의료기기 관련주도 경기 방어주의 성격, 네. 쉽게 말해서 시장이 어려운데 경제가 어려운데도 불구하고 높은 수익성을 가지고 있는 업종을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의료기기 업체들 전체적으로 사실 올해 초 같은 경우에는 2차 전지, 뭐 AI 관련주다 해서 수급적인 부분을 못 받으면서 가치주의 성격이 상당히 좀 강했었죠. 그래서 하지만 최근에 시장이 좀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상승하는 원인은 결국에는 꾸준하게 매출과 영업이익을 기록을 하고 있었다는 원인으로 인해서 덴티움 같은 수익성이 높은 종목들 잘 살펴보면 좋을 것 같고요. 일단은 1차 목표가는 아직은 도달을 못했지만은 지금도 매수가 가능하다 말씀을 좀 드리겠고요. 아직 매수를 못하신 분들은 월요일 정도에나 편하게 매수를 하셔서 우상향을 기대를 하면서 모아가는 전략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현재도 매수 유효하고요. 목표가까지 홀딩 의견 남겨주셨습니다. 다음 코너 도전 상한가에서 전략주에 대한 힌트를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힌트 듣고 정답 아시는 분들 8시 이창용 대표님의 무료 온라인 공개 방송 들어오셔서 채팅창에 남겨주시면 커피 쿠폰 보내드리겠습니다. 그럼 저희는 마지막 코너 도전 상한가로 돌아오겠습니다. 네, 도전 상한가 시간입니다. 오늘의 새로운 전략주 들어보는 시간이죠. 먼저 송가란 대표님의 추천주 들어보겠습니다. 네, 오늘의 전략주는 지금 최근에 굉장히 흐름이 좋은 섹터를 가지고 왔습니다. 네. 바로 엔터주인데요. 엔터주들 같은 경우에는 이런 실적 부분도 있었고 앞으로 지금 경기 민감주들에 비해서 경기 흐름보다도 여기에서 우리가 해외에서 실적이 잘 나올 수 있겠다라는 점들의 여러 가지 원인들이 함께 격포제로 나오면서 지금 좋은 흐름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가지고 온 종목은 그중에서도 굉장히 실적이 잘 나오고 있는 YG 그룹사들 중에서 YG 플러스를 가지고 왔습니다. 오늘 YG 엔터테인먼트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큰 상승이 나왔죠. 그렇지만 YG 플러스 같은 경우에는 어느 정도 아직은 우리가 좀 더 최근 흐름 같은 경우에는 여력이 남아있다라고 보여집니다. YG 플러스 같은 경우에는 네. 이런 1분기 어닝 서프라이즈가 이런 엔터테인먼트 중에서도 YG 엔터에서 굉장히 크게 나왔습니다. 1분기에서 어닝 서프라이즈, 매출은 2배, 영업이익은 5배가 껑충 뛰는 흐름이 나오면서 굉장히 크게 나왔는데 여기에서 바로 한 번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런 시장 실적 전망치가 시장 컨센서스에서 크게 상회하는 모습, 이것이 한 번에 다 끝나는 것이 아니다라는 점은 첫 번째 같은 경우에는 지금 굉장히 기대되는 아티스트 중에 하나가 이제 베이비 몬스터라는 네. 아티스트가 있는데 지금 블랙핑크의 매출이 엄청난 상황 속에서 앞으로 또 기대되는 아티스트가 있다라는 점에서 또 기대해 볼 만하다라는 점을 볼 수가 있겠는데요. 올 가을에 데뷔를 앞두고 있고 그리고 해외 매출, 콘서트 매출이라든지 공연 매출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흐름 속에서 YG 그룹사들은 좀 더 좋은 흐름이 나올 수 있겠다라는 점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기술적인 흐름을 살펴본다면
뭐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엔터주들이 최근 몇 년간 흐름이 그렇게까지 좋진 않았습니다. 특히 뭐 코로나 팬데믹에 의해서 공연이 굉장히 힘들어지면서 그때 당시에는 이렇게 주가가 하향하는 모습을 보여줬는데요. 지금은 어느 정도 올해 그리고 작년 하반기에 바닥을 어느 정도 다지고 나서 점차 거래량을 늘려가고 있는 흐름이 나오고 있다라고 보여지고 아직은 바닥권에서 움직이고 있다라고 보여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매출이 잘 나올 수 있는 경기 민감주가 아닌 경기에 크게 관계가 없는 회사들 중에서도 이 엔터주들은 우리가 좀 더 볼 수 있는 흐름이 나오지 않겠느냐라고 보여지고요. 단기적인 흐름을 체크를 해보게 된다면 여기에서 바닥권에서 어느 정도 상승이 나오면서 거래량을 늘리는 모습 그리고 다시 한번 음봉이 나왔지만 여기에서는 우리가 살짝 눌리게 된다면 다시 한번 접근이 가능하다. 가격은 매수가는 시초가 이하 그리고 목표가는 5% 상승 6,900원 제시해드리도록 하겠고요. 손절가는 5,900원 제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엔터 관련주 YG 플러스였습니다. 많이 상승한 YG 엔터테인먼트에 비해서 더 상승할 여력이 있다고 말해주셨고요. 1분기 호실적 이후에도 새로운 걸그룹 데뷔 모멘텀과 함께 앞으로 긍정적으로 전망해 주셨습니다. 목표 수익률 5%, 목표가 6,900원, 손절가 5,900원, 가격 전략까지 세워드렸습니다. 네, 이창용 대표님의 전략주에 대한 힌트 들어보겠습니다. 저도 엔터테인먼트 네. 관련주를 가지고 나와봤는데요. 힌트를 말씀드리면 다 아실 것 같아요. 차트를 보여드려도 다 아실 것 같고요. 네. 일단 국내 종합 엔터테인먼트사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최근에 외국인의 지분율이 상당히 많이 올랐습니다. 작년 그리고 올해까지 했을 때 외국인의 지분율이 10% 이상 올랐고요. 외국인의 지분율이 현재 35%가 넘는 최대 외인 지분율을 기록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최근 3개년간 영업이익률을 살펴봤을 때는 25%에서 30%를 계속 찍어주고 있는 기업이고요. 자기 자본 이익률 또한 20%를 상회를 하고 지금 부채 비율 또한 30% 내지를 기록하면서 부채 없이 빚 없이 잘 회사를 영업을 하고 있는 기업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최근에 외국인과 기관의 수급도 계속 매수가 들어오고 있는 종목입니다. 일단 차트를 잠깐 좀 띄워드리자면 여러분들도 좋아하실 종목이라고 생각이 좀 듭니다. 우상향하고 있고요. 수급적 부분도 잘 지금 찍히고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월요일날 8시 무료 방송에서 네. 제가 공개를 해드릴 거니까 이 종목 플러스 엔터주 안에서 가벼운 종목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오늘 보여드린 종목은 두 가지고요. 지금 차트로 보여드리고 있는 우상향하고 있는 종목 그리고 단기 트레이딩성으로 공략할 수 있는 엔터주 종목 공개해드릴 거니까 8시 무료 방송 오셔서 많은 정보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목표 수익률은 5% 정도 일단 보고요. 그 이후에 추가적인 전략 제시를 해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두 분의 전문가님들의 전략주 모두 엔터주였습니다. 외국인 지분율 35% 이상 기업이고요. 부채 없는 기업 운영과 함께 영업이익률도 견조하고 외국인과 기관의 수급도 유입되고 있습니다. 전략주에 대한 자세한 대응 방법을 원하신다면 문자 샵 3772번으로 이창용 대표 적어서 보내시면 입장 가능한 채팅방 링크 보내드리겠습니다. 이제 10분 후입니다. 8시부터 이창용 대표님께서 무료 온라인 공개 방송 준비 중에 계십니다. 어떤 주제인지 한 번 더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주도주가 없는 국내 증시 속에서 네. 어떻게 또 우리가 투자의 아이디어를 찾아야 되는지 그리고 5월달 상당히 테마주의 흐름이 좀 많이 보여주고 있고 개별주의 흐름이 많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안에서 우리가 어떻게 투자의 방향성을 잡아야 될지를 여러분들이 좀 최근에 좀 많이 고민을 하실 것 같은데요. 그 투자 전략을 또 공개를 해드리고 앞서서 제가 말씀드렸던 종목에 대해서 매매법 그리고 플러스로 엔터주 안에서 사실 YG 엔터테인먼트나 SN과 같은 시청이 높은 종목 말고 또 가벼운 종목 중에 수익이 빠르게 날 수 있는 종목이 있습니다. 이 종목까지 제가 공개를 해드릴 거니까 8시 무료 방송 많이 오셔서 정보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네, 주도주 부재한 5월장 수익 낼 수 있는 방향성 잡아주시고요. 전략주에 대한 자세한 대응 방법과 가벼운 종목까지 소개해 주신다고 합니다. 포털 검색창에 슈팅스타 검색하시고 사이트에 들어오시면 이창용 대표님 사진 바로 아래 방송 입장 가능한 버튼이 있습니다. 10분 후인 8시부터 클릭하시고 함께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이라는 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도 함께해 주신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